지금 아시다시피 뭐 교통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지금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역삼동에 있는 게 이제 제가 한 이틀 전에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한번 그 선별 진료소로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끝나면 아마 이제 조만간에 동백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니 용인시 100만인데 사실은 서쪽에는 아주대도 있고 바로 인근에 그다음에 서울대도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습니다. 이 동쪽엔 사실은 병원이 없어요. 그나마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뭐 수익성을 나기 위해서 이제 동백 쪽으로 간 거는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도의원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연대 세브란스가 우리 마평동 쪽이나 신평동이나 양지 쪽으로 간다면 이천, 여주, 충주, 진천 이 정도의 인원도 뭐 광주 쪽도 마찬가지고 하면 동쪽에 사실은 의료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교통이 혼잡한 동백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처인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 이런 거를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다 기흥수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이제 민서원으로 관성보다 민서원으로 되니까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균형 발전. 경기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걸랑요. 이 동부 쪽이 약하고 또 북부 쪽이 약하다 보니까 북부에 사실은 경제산업구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을 놓았던 이유는 북부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서쪽에 모든 시설 좋은 시설 다 들어가고 동부 쪽은 혐오 시설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그나마 이제 SK 하이닉스 들어오고 용인 테크노밸리 뭐 산업단지 저도 정찬민 전 시장 있을 때 산업단지 유치를 제가 경기도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또 산업단지 심의원으로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올라올 때 제가 이제 도의원일 때 의원 대표로 제가 참석해서 우리 지역에 산달폭 유치하고 싶었습니다. 조그만 공장 뭐 물류센터 이런 게 아니라 창고형 공장만 있어서 동네가 정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뭐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최재원 대표님들 가보시면 길은 인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조그만 창고 다 만들었어요. 왜? 어르신들이 농사져서 있는 수익보다 창고로 해서 임대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그러면 뭐 좀 더 많으면 700만 원, 800만 원 벌면 연봉 치면 한 1억 정도가 되니까 농사져서는 어떻게 1억을 벌고 7, 8천 원을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져서 임대 지금 양지를 가보세요. 모현을 가보세요. 포곡을 가보세요. 남사? 지금 남사가 한서집 들어오면서 지금 뭐 지산, 또 뭐 JK물류 지금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업자들 좋지 않습니까? 처인? 그러나 지금 처인을 지켰던 우리 주민들 곡소리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인은 특히 우리 뭐 시장님께서 정말 도시계획 전문가들 그러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할 때 도시개발, 도시계획을 볼 때 정말 그런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당대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정말 용인이라는 소리, 살기 좋은 용인 이런 부분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주지 못하면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시절에 선진국을 이렇게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자연환경 터널 하나 뚫는데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의견 구하고 그리고 터널을 뚫습니다. 우리는 마구잡이 지금 70년대 개발도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시장님실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민둥사이 다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 처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인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발전과 개발은 달라요. 정말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살기 좋은 용인이 되고 처인이 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후손들한테 이거 책임집니까? 도시재생 마찬가지잖아요. 재생사업 정말 뉴딜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도 크게 못합니다.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구도심들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조합 만들어서 막 실패 많이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관이 주도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해줬더라면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조합원들 피해도 없이 스무스하게 일이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한순간에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이 30만에서 지금 108만까지 올 때 10만씩 인구가 늘어났어요. 여주시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단 하나, 시청이 이정무 시장 때 이제 만들어져서 했을 때 호화청사라고 되게 많이 이제 언론에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은 적다라고 할 정도. 왜? 인구가 그때 아마 이정무 시장님이 청사를 질 때가 한 40만인가 이렇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가서 지금 100만이 넘는. 지금 시청을 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처인만큼은 기흥수지가 아니라 도시 설계 제대로 해서 정말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용인, 정찬민 시장 때 했잖아요. 사람의 용인 백군기장이 하잖아요. 사람의 중심이든 사람의 용인이든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시정 반영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일을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서포팅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저는 제대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출신으로. 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이 뭐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 후보님 중에 이제 뭐 저랑 경합을 하는 이제 후보님이 이제 지역에 전혀 사실은 용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많이 공부하셨다고는 하시는데 뭐 공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용인구 대학생 연합회장 아까 말씀해 거죠. 스텝바이 다 했습니다. 지역 출신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렸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걸 대표하기 위해서 지역구 대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다 없애고 저 유럽처럼 비례대표 다 뽑아야죠. 그럼 지역구를 왜 뽑아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입법도 만들고 정말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만 이 지역에 아직까지 지방 분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아마 국비가 80% 지방 20% 배율, 조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이게 밸런스가 조금 지방세가 좀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지방 분권 멀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든 시장 단체장이든 지방 의원 출신들이 스텝 바이 스텝에서 정말 제대로 일하는, 그리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높은 게 아니고 도의원이 높은 게 아니고 시의원이 낮은 게 아니라 시의원은 시에서, 도의원은 도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하는 역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성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법조인들 다 했습니다. 교수들 다 했어요. 그리고 전문성을 냈던 비례대표들 돼서 전문성 가지고 했다가 지역구로 다 내려갑니다. 왜? 빠지. 전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이 국회를 비난하는, 그러나 뭐냐면 정말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그리고 이걸 잘 전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직접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국회 나가서 일하라고 하고, 우리 대신해서 도에 나가서 일하고, 우리 대신 시에 나가 일하고, 시장, 국회의원 높은 사람 아닌, 선거 때는 인사합니다. 저 인사 100일. 그 자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뻣뻣해집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초심 있었나요? 뭘 했는데 초심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시의원이 되고, 이 사람이 왜 도의원이 되고, 이 사람이 왜 시장이 되고, 이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되는지를. 금사냥, 시장 사냥하는 이런 단체장, 이런 국회의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지역.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가 전문성 있게 해서 그 전문 집단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